닌텐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슈퍼마리오, 포켓몬, 동물의 숲 같은 건전하고 귀여운 게임들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을 만드는 닌텐도가 사실 러브호텔 사업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36년의 역사를 가진 닌텐도의 놀라운 과거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닌텐도의 정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889년 9월 23일 일본 교토의 한 골목공예가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사람이 작은 가내수공업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바로 일본 전통 화투인 하나우다였죠. 그런데 이 화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얇게 석회 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바닥에 내려칠 때 경쾌한 소리가 나고 손맛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열심히 치다 보면 석회가루가 터져서 화투를 다시 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담배 가게를 유통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화투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사로잡을 거대 게임 기업 닌텐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닌텐도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우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천은 하늘이 아니라 요게 탱구의 텐을 딴 것이고 당시 몰래 버리던 화투판을 탱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화투와 관련이 깊은 이름인 건 확실하네요. 야마우치 후사지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릴 사위에게 가업을 물려주려 했는데 그 사위가 아들만 낳아놓고 실종되어 버렸죠. 결국 1949년 겨우 21살이었던 외손자 야마우치 히로시가 급하게 경영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중퇴하고 회사를 맡은 젊은 사장. 그는 야심차게 세계 최대 카드 제조회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1953년에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질의 트럼프 카드를 만들어 히트를 쳤고요. 1959년에는 디즈니 캐릭터를 넣은 트럼프로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최대 카드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야마우치 사장이 미국의 세계 최대 카드 제조회사를 견학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초라한 작은 회사였던 거예요. 아, 카드 사업만으로는 큰 회사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젊은 사장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택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 다음엔 인스턴트 식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햇반 같은 즉석밥을 만든 건데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었다 따라내는 방식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정작 중요한 맛이 형편없었습니다. 야마우치 사장 본인도 먹어보고 먹을 게 못 된다고 혹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러브호텔 사업까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오늘날 건전한 이미지의 닌텐도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실패했고 닌텐도는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마우치 사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자. 1963년 회사명을 주식회사 닌텐도로 최종 확정하고 장난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요코이 군페이입니다. 원래는 공장 설비 유지 보수 담당이었던 그를 연구개발팀 리더로 발탁한 거죠. 요코이 군페이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1966년 울트라 핸드라는 만능 팔 장난감을 개발해 대박을 터뜨렸고요. 이어서 야구공 피칭 머신인 울트라 머신, 잔망경 모양의 울트라 스코프 등 울트라 시리즈를 연이어 히트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오일 쇼크로 문을 닫은 볼링장들을 인수해서 광선총 사격장으로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성공을 거뒀죠. 이 시기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닌텐도에 들어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아버지 인맥으로 닌텐도에 입사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죠. 선배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열정과 실력으로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야모토 시게루. 훗날 동키콩,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을 만들어낼 전설적인 게임 디자이너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가 공수부대였다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장난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닌텐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시 첨단 산업이었던 전자왕구, 즉 비디오 게임의 세계로 진입한 거죠. 1980년 닌텐도는 해외 진출을 결심합니다. 야마우치 사장의 사위인 아라카와 미노루를 초대 사장으로 하여 미국의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를 설립했죠. 그리고 자신 있게 레이더 스코프 게임기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고 악성 재고만 창고에 쌓여갔습니다. 창고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설립한 지 몇 달도 안 돼 야반도주를 계획할 정도였죠. 절박한 아라카와가 일본 본사에 SOS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미야모토 시게루는 긴급하게 한 게임을 보냅니다. 원래는 뽀빠이 캐릭터로 만들려다 라이선스 문제로 막혀있던 게임을 수정한 거였어요. 이 게임이 바로 그 유명한 동키콩입니다.
아라카와와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레이더 스코프 기판을 동키콩 기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험 사마 근처 바에 설치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폭주했고 몇 달 만에 6만 대를 팔아치우며 대박을 쳤습니다. 단 2년 만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연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월세를 밀리고 있었는데요. 화가 난 건물주 마리오 시갈리가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닌텐도 직원들이 이 건물주 아저씨를 보고 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원래 점프맨이라고만 불리던 동키콩의 주인공 이름을 이 건물주의 이름을 따서 마리오로 지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갈구는 건물주가 싫어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마리오라는 캐릭터에게 정이 들었고요. 결국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슈퍼 마리오 시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캐릭터가 월세에 독촉하던 건물주에서 탄생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은 닌텐도의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오늘날 닌텐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전한 게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닌텐도의 역사를 보면 건전함과는 거리가 먼 시기들이 있었죠. 화투패 제조업으로 시작했고 1960에서 1970년대에는 술집이나 볼링장 같은 어른들의 놀이터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닌텐도 초창기의 트럼프 카드를 보면 나체의 미녀들이 그려진 제품이 매우 많았고요. 닌텐도의 첫 전자왕구인 러브테스터는 손을 잡는 것보다 입맞춤을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제작자 요코이 군페이가 선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내에서는 광선 총 게임기를 개조해서 스웨덴 미녀의 옷을 총으로 벗기는 파시네이션이라는 기계가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닌텐도가 언제부터 건전한 이미지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휴대용 게임기 게임 앤 워치의 성공이 계기였습니다. 원래는 성인들에게 팔려고 만든 게임기였는데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닌텐도는 이를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갈만한 곳이 못 되는 게임센터에 가지 말고 우리 휴대용 게임기로 놀아라. 이렇게 권유한 거죠. 당시 동키콩을 하고 싶어도 게임센터가 무서워서 못 가던 아이들이 게임 앤 워치 동키콩을 앞다투어 샀습니다. 이후 닌텐도는 아케이드 게임은 거의 만들지 않고 가정용 콘솔과 휴대용 게임에 집중하면서 어린이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은 닌텐도라는 표현, 사실 일본 웹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어린이용 게임에 숨겨진 성인용 농담이나 성적 암시를 검은 닌텐도라고 불렀죠. 순수한 아이들은 알아차릴 수 없지만 성인들만 알아챌 수 있는 블랙 코미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닌텐도는 어떨까요? 닌텐도 스위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용 게임이 주로 다른 회사 게임기에서만 나왔습니다. 닌텐도 게임기는 전 연령용 게임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위유의 실패 이후 닌텐도는 서드파티 게임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층과 성인층도 마케팅 대상으로 삼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인용 게임 시리즈인 베요네타 시리즈를 자사 게임으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전한 이미지를 버린 건 아닙니다. 성인용 게임들은 뒤편에서 조용히 유통하고 표면적으로는 자사의 전연령용 게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죠. 대형마트 게임기 코너에서 닌텐도 성인용 게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따로 찾아서 구매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닌텐도는 온 가족이 즐기는 콘솔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36년의 역사를 가진 닌텐도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결국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업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만든다는 본질 말이죠. 또한 젊은 직원들에게 과감히 기회를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용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닌텐도를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혁신적이며 일본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컬처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닌텐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136년을 이어온 닌텐도의 비결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